미국장이 금리 인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이번 달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7%가 올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겁나 심해졌다는 말이에요. 자, 주식 및 비트코인 각종 투자가 위축이 될 수 없는 이유. 이번 연도 2022년 비트코인 브리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1번 1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7%대를 기록했습니다. 약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개개인의 임금은 올라가고 돈에 대한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계속 풀리니까. 공급하는 양은 줄어들고 돈은 넘쳐나고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같은데 뭐 엘살바도르, 뭐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 보시면 돈으로 똥 닦고 돈으로 뭐 공예품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져서 그래요. 조절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만약에 돈을 갖다가 계속 찍어내는 일이 생기면 저기도 똑같아. 똥 닦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되겠지. 자, 2번 금리 인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용대출이나 안 그러면 담보대출을 하면 2%대에 빌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한 4%대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만. 금리를 인상하면 어느 정도 빼가지고 원금을 갚으려고 하겠죠. 근데 미국이 이번 연도 이야기한 게 파월 의장 발언이 2022년도에 3번 정도 인상할 것이다. 금리 인상을 3번 정도 할 것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랑 똑같이 금리를 갖다가 더 비싸게 올립니다. 미국 같은 데는 0.5포인트씩 강하게 한번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0.25%라고 생각을 하는데 0.5%씩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3번을 올린다면 만약에 우리나라랑 이 기준금리가 1% 정도 차이가 안 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요. 왜? 아니 우리나라 전쟁 리스크도 있고 경제도 미국보다 안 튼튼하고 금리는 근데 미국하고 비슷해. 미쳤다고 우리나라 투자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외화가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갖다가 선제적으로 한 1%, 0.75포인트에서 계속 차이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3.5%에서 한 4%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한 7% 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리가 쫙 올라가면 이 주식이나 코인에서 돈을 빼가지고 돈을 안 갖겠나? 그거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또 뭐냐 하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금리만으로 이게 돈을 걷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금리만으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돈을 갖다가 다 걷어들일 수가 있으면 괜찮아. 근데 지금 파월이나 우리나라 이주열 총재도 마찬가지고 부족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에 비해 가지고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양적 긴축이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양적 긴축. 양적 긴축이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고정금리를 딱 찍어가지고 이게 뭐 10년에 5%, 20년에 뭐 6% 이래가지고 채권을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채권을 갖다가 야 니들 이거 고정금리 이렇게 5% 7%씩 줄 테니까 10년 20년씩 들고 가가지고 이거 좀 사가. 이렇게 되면 자 돈 많은 부자들이 이거 현금을 사두고 미국이야? 미국은 오늘 7% 준대. 아닌데 한국은 8% 준다는데 이래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니겠지. 채권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골드만삭스도 될 수도 있고 억수로 큰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지는 몰라. 근데 한 가지 정확한 거는 엄청난 자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채권을 거래한다는 거는 확실해요. 주식이랑 코인은요 위험 자산이에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채권, 금, 은, 기금속들 있죠. 그런 게 안전자산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위험을 안고 내가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겠어요? 아니면 채권이나 금이랑 은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자, 양적 긴축을 딱 실시를 하면 양적 긴축은 뭐냐 하면 이것도 설명해 줘야 되겠다. 국가가 발행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돈의 해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자 금리도 인상이 되고 양적 긴축도 되고 이러면 안전자산적으로 물린다고.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그런 위험자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 이쪽이 금리를 많이 주는데 미쳤다고 위험 부담을 안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장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이유들을 갖다가 요렇게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랑 양적 긴축을 통해 가지고 이번 연도에 장이 좀 안 좋을 것이라는 걸 갖다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코인이가 떡상했을 때는 뭐예요? 돈을 졸라게 풀 때는 떡상했잖아. 이게 언제부터 떡상했습니까? 자, 2020년도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요때부터 2020년 말 아닙니까? 요때부터 떡상했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반대로 생각을 하고 금리를 다시 인하를 하고 채권을 나라에서 다시 사들일 때 그런 뉴스가 좀 기미가 나오면 내려가더라도 장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